이모일입니다. 어, 제 소개는 전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고요. 미래탐구하고 두각, 세종, 항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가는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애들이 사실 작년이 제 인생에선 최고의 해였어요. 작년이 가장 애들이 많이 와줬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60% 정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요. 뭐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딱 중요한 건 하나더라고요. 붙이면 돼요. 한 명을 붙이면은 보통 한 제가 파악하는 것만 세 명은 보내주는 것 같아요. 동생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옆에 있던 친구도 재수하면 보내주고 그래서 진짜 많은 친구들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중에서는 가장 많은 아이들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반에서 가장 먼저 오는 친구는요. 거제에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거제에서 대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작년은 부산이 제일 멀었거든요. 거제에서 오려면 일단 2시간 동안 부산까지 가야 돼요. 거제에서 바로 오는 것보다 부산에 가서 오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부산까지 가는 게 2시간이고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수원까지 와서 오면은 거 3시간 걸려요. 총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시 수업 듣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거제여고 그 프로필을 봤는데 거제여고인 거예요. 거제여고가 어디지? 봤는데 진짜 거제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5시간 올라와서 수업 듣고 5시간 내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다 보니까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개고요. 아마 뭐 대치동에 계시면은 아마 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한 거 떠나서 누가 부는지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애들이 붙냐? 예를 들어서 수능 잘하는 애들이 붙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논술은 수능 최저가 맞기 때문에 그 조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내신 잘하는 애들이 붙는가? 그것도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논술은 누가 붙냐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반 애들이 언제 붙었나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는 못 봤어요, 제가. 이대 붙은 애는 3월 3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성신여대는 1월 7일. 고대 붙은 친구는 장학생 가는데 7월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성대 붙은 친구는 1월, 뭐 5월, 3월에 온 친구 있었고, 3월. 이 친구는 그 전년도에는 저랑 해가지고 성신여대 논술로 갔어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동대 회계학과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가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이제 저는 12월 31일에 개강했거든요.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첫째 개강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5월에 이 친구는 3반수 해가지고 내신 5등급이었고 고대 미디어학부 과 수학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건 뭐 저희 반 애들이잖아요. 저희 반 애들은 저는 진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전체를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반 데이터들 말고 학교가 공개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대학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논술로 붙은 애들 인터뷰를 해요. 공식 질문이 뭐냐면은 언제 시작했어라고 물어보거든요. 보시다시피 연대 붙은 친구는 고2 경우방학, 고2 경우방학, 고2 경우방학, 고2는 월은 없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입니다. 고3 3월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전 얘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한양대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붙었다 그랬어요. 인터뷰하는 사람 좀 당황했는데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애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붙은 애들은 어떻게 붙었나? 평균적으로 학습 기간은 8.1개월이었습니다. 8.1개월이었고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 그 논술을 보는 애들은 논술을 시작하는 시점이 제일 많은 애들이 언제일까요?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올 때는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에 좀 꽤 오긴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논술은 제일 많이 오는 시점이 수능 끝나고 절반이 와요. 수능 볼 때까지는 논술 볼 거라는 생각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논술이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수능 끝나고 50% 정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육모 보고 나면은 인생이 녹록지 않구나 느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때 좀 오는 애들이 30% 와요. 그 다음에 이때 10% 정도, 10% 정도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계산해 봤어요. 학교가 공개한 애들이 그러면은 이 정도 인원이고 수강생이 이때 온다라고 치면 합격률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2학기 겨울방학 때 오는 애들 합격률을 갖다가 A라고 친다면 3학년 1학기 오는 애들은 A보다 조금 작아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조금 작습니다. 여름 끝나고 오면 확 줄어들어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수능 끝나고 진짜 많은 애들이 오지만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12.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에 여러 아이들이 보잖아요.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뭐냐면요. 딱 이겁니다.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 많잖아요. 수학 버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수학하기 싫거든요. 수학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논술도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내신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논술을 해야 되는 건데 귀찮거든요. 안 해요. 즉 입시에서 좋은 성취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입시 문제가 아닌 거고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학 하고 싶어 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경시 봐야 되는 거니까.
논술하기 싫어할 겁니다. 글 쓰는 거 귀찮거든요. 글 쓰면 첨삭받아 욕먹거든요. 정말 귀찮을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왜? 내신이 안 좋거든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하진 않아요. 언제 하냐? 수능 끝나고 하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하루, 일주일 정말 열심히 하고 떨어지는 애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자발적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학습 기간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학습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한양대가 지금은 채점을 안 해줘요. 예전에는 채점 해줬거든요. 모의논술을 보면은 이 학생이 22학년도에 전국 모의논술에서 1등 한 친구였어요. 1등하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착한 학생이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랬어요. 왜 안녕히 계세요냐? 논술 그만뒀어요 그날로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한양대 전국 1등이거든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수능에 투자할 겁니다. 나갔어요. 나가고 입시 끝나고 전화 왔어요. 한양대 대기업시 광탈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점이 6월이었어요. 6월에 전국 1등이었는데 놀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7, 8, 9, 10 한 4개월 반을 놀았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대기업시 광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이런 거예요. 논술은 6월에 어떤 실력을 가지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첫날 얼마나 잘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누가 붙었냐? 이런 애는 떨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누가 붙었냐면요. 결국은 이때 모의논술 안 본 친구, 혹은 잘 못 본 친구들도 남은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났던 겁니다. 논술은 꾸준함이 제일 큰 부분인 거예요. 재능도 중요하진 않고 배경지식 쓰면 감점이고요. 자기 생각 쓰면 탈락이에요. 논술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쓴 애들이 붙는 거지 누가 뭐 6월 얼마 쓰고 초반에 얼마 쓰고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이 제일 큰 요건이었어요. 자, 이 친구 얘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꾸준하게 빨리 시작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오래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의 조금 특이하게 하는 편이에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강의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논술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논술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수업 4시간 합니다. 4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4시간이에요. 4시간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강의실 문 닫고 나가면 논술하지 말라 그럽니다. 복습도 제가 시켜주는 거고요. 딱 4시간 동안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애들 수학 못하잖아요. 국어도 못하잖아요.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4시간 동안만 논술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신에 진행하는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하거든요. 4시간 동안 정말 빡세게 진행하지만 문 닫고 나가면 수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능 최저 잘 맞추고 정시도 잘 맞춰가지고 성과가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딱 4시간 합니다. 첫 시간에는 복습시켜줘요. 애들이 집에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강의의 첫 시간 15분 동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제가 복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자마자 글 쓰는 강의 싫어해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론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제가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쉬운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거랑 똑같이 생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시간이에요. 여기는 저의 시간이고 이건 아이들의 시간입니다. 글은 2개 쓸 거예요. 이 2시간 동안에 글을 한번 써요. 이걸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첨삭받습니다. 첨삭받으면 조정을 해야 돼요. 다시 쓰기를 해요. 다시 쓰기도 그때 첨삭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4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애들은 2번 쓰고 2번 첨삭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였어요. 4교시는 이 글 쓴 거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의가 저는 말글로 쓰는 거, 줄글로 쓰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율을 짜줄 거예요. 이 계율을 보고 나면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패턴이구나. 답은 어떻게 써야겠구나가 좀 더 깔끔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강의를 좀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답도 학교 답안이 항상 있어요. 학교 답안이 있는 건데 학교 답안으로 수업하면 되게 편하긴 하지만 좋진 않거든요. 학교는 첫 단락을 이렇게 썼고 나는 이렇게 써. 학교는 이렇게 쓰고 난 이렇게 써 해가지고 항상 여러 답을 좋은 답을 보여주면서 제가 직접 논술 강사는 본인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4시간 안에 모든 거 완결하는 겁니다. 저는 과제를 주지 않아요. 복습을 요하지 않고 예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수많은 아이들은 딱 4시간만 하고 학교에 붙은 애들이었어요. 그 이상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강의고요. 첨삭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첨삭은 중요해요. 첨삭은 2번씩 진행합니다. 1차는 첨삭 단선이 봐주시는 거고 이분들은요. 최장 경력 30년입니다.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은 95년부터 첨삭했어요. 저 96학번이거든요. 저 고3 때부터 첨삭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평균 14.8년에서 1년 고정 타임제로 갑니다. 이분들이 1차 첨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쓰기를 하면 그건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매주 보는 겁니다.
첨삭을 보면요. 강사가 보는 반도 있고 담임이 봐주는 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학원에 왔을 때 이 두 개를 다 거치는 프로그램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 오게 되면은 담임쌤한테 첨삭받고 저한테 첨삭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견해를 듣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첨삭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있어요. 평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면은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수능은 이런 게 있지만 논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오는 거 어머니 보시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원서 쓸 때 활용할 텐데 중요한 건 샘플이에요. 대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보다 많은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반으로 아이의 실력을 판단하고 나서 나중에 원서 상담도 저랑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단계가 얘예요. 상담인데 상담은 조금 제가 손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이가 오면은 첫날 저랑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결석을 하거나 조퇴하거나 보강하면은 제가 다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저 정도 규모 사이즈 가진 강사 중에서 조교를 안 쓰는 유일한 강사예요. 전 조교 쓰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거 다 관리해요. 제가 손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학원 오늘 못 왔다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은 당연히 다들 조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일인데 그러면 안 믿으세요. 제가 전화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전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다 관리하고 문자 제가 맨날 보내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9월에 저랑 원서 상담을 저랑 하실 겁니다. 원서 상담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담임도 모르고요. 컨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의 글쓰기 실력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실력을 앱에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해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글을 잘 쓰는 거 중요한데 우리한테 맞는 학교 찾는 것도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9월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애들이 첫날에 오면 이런 걸 받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죠. 신규생 시트를 봤는데 지난주 온 아이였어요. 지난 2주 전이었구나. 2주 전에 왔는데 이것저것 적어줬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죠? 질문이 뭐였냐면요. 논술쌤한테 바라는 점은? 하고 적어놨어요. 답변이 뭐냐면요. 보이세요? 저는 당나귀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1대1 비율로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얘한테 채찍을 못 주고 있어요. 너무 귀엽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쓸 정도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라든가 말하는 게 너무 애기애기해가지고 얘는 제가 당근만 주고 있어요. 당근만 주고 있는 건데 도저히 채찍을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좋은 강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재능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는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해요. 차가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매년 아이들 쫓아내요, 강의실에서. 지난달에도 한 명 쫓아냈어요. 4교시 중에서 1교시 때 고개 숙이기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 하는지 수업을 안 듣는다는 건 알았지만은 왜 안 듣는지 몰랐어요, 제가. 걔를 확인해 보러 가려면은 수업이 한번 깨지거든요, 중간에. 1교시는 참았어요. 2, 3교시 글을 쓰는데 열심히 안 썼어요. 마지막 4교시 강의하는데 또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갔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갔어요. 가보니까는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내보내고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퇴원 처리했어요. 매년 아이들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는 이유는 제가 애들 쫓아내는 걸 좋아하는 변태이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보내면 원장님 싫어해요. 싫어하시죠, 그쵸? 왜냐면은 애들한테 돈이거든요. 전 애들 내보냅니다. 내보낼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한 명 때문에 반 분위기가 깨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건데 전 그렇지는 않아요. 애가 수업에 딴짓하면요. 전 제가 거슬려요. 제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짜증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제 강의 레벨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데 네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 분위기는 사실 부차적인 부분인 거예요. 저는 제 수업 안 듣는 애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딴짓한 애들은 그 중도 퇴원시켜버립니다. 매년 아이들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아이들이 와주거든요. 근데 자는 애들은 쫓아내진 않아요. 자는 건 짠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경험해 봤잖아요. 휴대폰 보는 거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는 거는 그냥 앞에 보기다 그냥 자요. 이런 애들은 처음에는 갈궈요. 두 번째 갈구고 세 번째 자면은 일로 불러요. 일로 오면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엄청 쪽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 들고 와. 그럼 일로 와요. 읽으시 있다가 또 뒤로 가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 딴짓하는 거는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제 성격 탓인 거예요. 이건 차가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차갑게 반하면 애들이 저 싫어하겠죠. 당근은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과 어떻게 유대를 맺어오는지
영상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이에요. 연대 시험장입니다. 10월 12일이었어요. 때 따뜻해요.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 연대는 아시죠? 여기는 고대예요. 청량하고 추운 학교입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때. 21년에 어떤 어머님께서 저를 찍어주셨어요. 연대 앞에서. 감사한 사진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시험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태어면 3시예요. 전 11시 반에 학교 항상 갑니다. 진짜 많은 어머님들이 와 계십니다. 이제 연대 시험 보는 날은요,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정말 다 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리가 제 자리야. 연대 정문 앞 계단 위입니다. 제일 먼저 온 친구였어요. 응원해 줍니다. 시험장은 무서운 공간이에요. 정말 무서운데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계시면 정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여학생들은 저 보면 되게 많이 울어요. 이 친구는 오다 지쳐가지고 통통해서 엄청 쉬다 올라갔어요. 화면에 채다 당기지 않는데 진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응원을 합니다. 누가 보면 진짜 선거운동하는 줄 알고 진짜 많은 친구들 만나고 격려하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시험장이에요. 이 많은 애들 중에 우리 애가 붙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늘 붙여왔어요. 자, 국어 선생님은 국어 강의하고 끝날 거예요. 논술 강사는 좀 다릅니다. 논술 강사는요, 강의하고 상담하고 첨삭하고 그 다음에 원서 상담까지 결정해 주는 거고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어깨도 두드려줘야 되는 거였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장이 무서운 공간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냥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잘 보고 와라고 하기 너무 차가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자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애들은 그게 있어요. 예뻐해 주면은 알아요. 자기 예쁨 받는다는 걸. 그걸 잘합니다. 자, 제가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공개 특강이 있어요. 5월 5일 날 2시 4시 강의가 있고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은 요 강의를 갖다가 제가 압축적으로 줄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도 보고 진행할 거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 시간표 좀 보여드릴게요. 미탐에서 지금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항림하고 여기는 마감 임박이에요. 마감이란 건 뭐냐면은 보통 전략적으로 소수 인원 마감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정말로 물리적으로 마감되는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마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파이널 강의가 아니고 정규반에서 강의실에 더 이상 아이들이 받을 수 없어가지고 마감시키는 게 2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와줍니다. 많이 와주는 이유는 단순해요. 많이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간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논술은 치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치과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거든요. 근데 언젠간 가요. 빨리 가면은 땜질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늦게 가면은 이빨을 뽑아야 돼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도 똑같은 거예요. 논술도 지금 상황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애가 논술을 써야겠다 판단 되시면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치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기로 결정이 됐다면 가장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아마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애들이 다른 학원 다니다 오는 되게 많거든요. 감동합니다. 차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의 통해서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 올해 입시에서 꼭 최고의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